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직 논술 2 이제 오늘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직 논술 2에서는 이제 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점점 더 이제 자료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교육과정 수업하고 교직 논술을 통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또한 또 확실하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글쓰기 연습과 함께 개정 누리과정에 맞춘 또 글쓰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선생님들 신발끈을 다시 매시고 저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이지선의 그런 그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강의를 들어오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이제 저를 처음으로 믿고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의 소개와 함께 이제 강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0학년도 올해 강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전체적인 강의의 맥락 속에서 이 논술2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1년 강의 계획, 1년 수업 계획, 1년 공부 계획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제 제가 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에 15년 동안 정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 6년 동안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학교일 뭐 이런 거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전공한 그런 교수로서 뭐 수업 컨설팅, 뭐 교수학 센터 뭐 이런 일을 계속해서 많이 했고 나중에 이제 최근 6년 동안에는 학과장을 맡아서 유아교육과에 관련된 모든 전공과 실무, 전문적인 모든 일들은 관여 안 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과 커리큘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개편,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과의 연계, 취업,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지금 누리과정 특강이라든지 누리과정 개편이라든지 부모교육, 그 학생들 데리고 유치원 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관여 안 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학과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교구 만드는 그런 소모품 하나 이르기까지, 악기 하나 이르기까지 제 손이 안 거치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를 믿고 모든 분들이 맡겨주시고 유아교육과와 컨택하고 유아교육과가 지역사회 또 그 봉사하고 협조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에 관한 여러분들께 가장 최고의 전문성 있고 가장 빠른 그런 변화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그거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시는 지름길을 반드시 인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급이고 채점위원급이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의 수업의 특징은 이제 수업당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논술 1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쭉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치러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는 무한 반복을 해도 부족하고 해도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저절로 암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사회라고 했지만 사회가 아니에요. 더 많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부터 학생들 1대1로 만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숙사는 물론 자취집, 아르바이트 하는 집까지 제가 다 찾아갔었어요. 수업 열심히 안 나오고 이러면 찾아가가지고, 그쵸? 학생들이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더욱 가까워지고, 어떻게든지 자격증 받게 해서 졸업시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머리로 일한 것이 아니라 발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를 타겟으로 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1대1 지도로 여러분들의 개인별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대1 지도니까 마음껏 선생님들께서 저를 만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실전 수준의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카페에 보니까 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올리셨던데 기출문제 언제부터 다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기출문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논술 수업에서도 논술 1에서부터도 논술 같은 경우에 계속 기출문제 다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학 개론,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그 유아교육 과정론 이런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근데 좀씩 다루지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요 교직논술 2와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 6월 달에 개강하는 밤부터는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만으로 지금 안 되는 게 예상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리과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은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상문제를 충분히 만들어서 함께 다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다룬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1대1로 정말 밀착 지도로 형식상의 지도가 아니에요. 저한테 첨삭 받아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형식적인 그런 첨삭의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의 모든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대체로 첨삭이나 상담은 저를 쉽게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오늘이죠.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논술이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첨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교육과정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오셔서 1대1 상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얘기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생활관리 계획표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직 논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 시간에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전화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카페 통해서 제가 계속 상담을 해드려요. 제가 개인 전화번호도 이제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보통은 첫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둘째 시간부터 제 전화번호도 적어드리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첫째 시간은 이제 좀 혼자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둘째 시간부터는 제가 전화번호도 다 적어드리고 오는 전화 다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밀착 지도로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이제 지금 종료된 수업이죠. 1, 2월에 유아교육개론하고 교직논술 1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교직논술 1 수업은 전체적으로 쭉 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유아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하면 개정 누리과정을 지금 현재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수업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의 누리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이론하고 교육과정 이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의 교육과정 이론하고 새로운 누리과정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지금 놀이중심 누리과정만 모아서 다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연간계획, 일간계획, 주간계획, 실내 놀이환경, 실외 놀이환경 뭐 이런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모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나누어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
누리과정의 모든 것들을 지금은 이제 지금 교육과정 개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초반에 완벽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2회로 유아교육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수업이죠. 이 수업은 총 8회고요. 이 수업은 따로 자세하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교직 논술 2는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역별 교직 논술을 하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강론들 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원고지 쓰기가 아니라 줄글이잖아요. 그래서 600자, 800자, 1200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진짜 딱 600자, 800자, 1200자라는 뜻이 아니고 1200자면 이제 완성된 거, 덜 완성된 거, 이건 조금 덜 완성된 거, 요 정도의 분량을 감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번 텀에는 지난 논술 1, 교직 논술 1에서는 주로 200자, 400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금이죠. 이제 그 정도 글쓰기를 연습했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거,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포함한 전체 글쓰기까지 조금 해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글쓰기가 진행이 될 거고, 모든 글은 이지선 교수의 모범 답안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모델 중요하잖아요. 글쓰기는 특히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범 답안을 충분히 읽어보셔야 줄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충분히 제가 제시해 드릴 것이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답안 쓰신 거에 제가 첨삭을 또 일일이 다 해드릴 겁니다. 첨삭은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다면 그래도 이제 가능한 한 제한을 안 할 생각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요번 텀에 제한을 둔다면 뭐가 있냐면, 시험지 앞에 이름 좀 써주십시오. 네,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지 앞에 성함 쓰시는 날을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함을 안 쓰고, 제가 이제 성함 쓰는 날을 안 만들었거든요. 1월 달에. 그랬더니 성함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첨삭을 하고 이게 누구 거지? 막 이렇게 되는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첨삭해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보내주시면 그거를 다 스캔해가지고 제가 다 또 선생님별로 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제가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함을 꼭 써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코멘트를 해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십시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는 시점,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까지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영역별 예상 문제를 다룬다고 되어 있어요. 영역별 예상 문제를 유아교육과정도 그렇고 교직 논술도 그렇고, 이 예상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상 문제 플러스 기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중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기출 문제만 다룰 수가 없는 게 예상 문제를 꼭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논술에서도 그렇고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텀에는 이제 유아교육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직 논술도 그렇고 다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실전 위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상하다, 이 교직 논술 요번에도 기출 문제 다룬다 그랬는데 그럼 기출 문제를 2번 다루나? 기출 문제도요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쉽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바뀌어도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조합되고 저렇게 조합되고 이것이 이제 개정 누리 과정으로 재해석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팔색조처럼 다양하게 변화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은행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번 답안지 써봤다고 난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번에도 다루고 다음에는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더 다양하게 다루고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예상문제 많이 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하고 교직논술에 관한 예상문제나 어쨌든 문제풀이,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험 볼 때가 다 됐잖아요.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때는 뭐 유아교육과정, 교직논술 구분 없습니다. 다 한데 모아서 총 10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쵸? 어떻게? 실전과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오리듬이고 뭐고 이때는 다 실전에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보는 1교시, 2교시, 3교시 똑같이 시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 텀에 쉬는 시간은 조금 줄였어요. 실전에서는 여기 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쉬는 시간마다 너무너무 많이 쉴 필요는 없잖아요. 한 20분씩 쉬면 되지. 그쵸? 그래서 쉬는 시간만 좀 줄였고 시험 보는 순서라든가 그죠? 시험 시작 시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교직 논술이 원래 1교시잖아요. 1시간 동안 보잖아요. 그때 제가 다 예상 문제 만들어서 이제 총 10회를 볼 겁니다. 진짜 시험장에서 만나는 현장성이 높은 그런 시험 문제로 굉장히 밀도 있게 구성을 이미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출제위원급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디스커션한 결과 만들어진 문제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굉장히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거보다 쉬우면 안 되죠. 조금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10회 동안에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시험을 보시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뭐를 하냐 하면 이때 이제 끝나는 시간이 굉장히 일찍 끝나잖아요. 1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시에 끝나면 약간 쉬시고 약간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제가 또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1대1로 첨삭 지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끝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4시 반에 끝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녹화하는 거는 시간을 제가 맞추죠. 녹화하는 거는 시간을 맞추겠지만 그 외에 현장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은 그 용건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학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날지는 몰라요. 진짜 여기 이 자리에서 몇 시에 끝날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녹화는 4시 반에 끝나지만 그 뒤에 1대1 첨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1대1 지도는 무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요일 날은 이때 강의가 없어요. 목요일만 있거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금요일도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첨삭해드리고 또 선생님들 1대1로 상담해드리고 1대1 지도해드리고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이때는 목요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진짜 긴급하다 목요일만으로 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들면 제가 금요일로 동일한 시간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수험생보다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네네, 여러분들과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잠 줄여가며 열심히 깨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는 더욱더 긴장하겠죠. 시험이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당연히 1차 붙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1차 붙으신 선생님들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2차 시험 준비. 그쵸? 그래서 이때 2차 시험 준비와 철저하게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모의 면접, 조별 1대1 지도. 제가 원래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그 취업센터, 그죠? 취업지원센터에서 이거 모의 면접 요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동안 또 했었어요. 취업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뿐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 데리고도 이제 계속 모의 면접 1대1 지도 해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은 면접에 주로 이제 채점위원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선생님들한테 면접에 관한 뭐 이론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실제로 그죠 모의 면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지도 그쵸 여기 수업 실현하고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 출신들이니까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유아교육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업행동 분석실 있잖아요. 그쵸? 그거 저 있을 때 거의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평가 기준 보고 제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동안에도 유아교육과 학과평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 많은 점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업 실현이에요. 그거 제가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병설, 단설에 장학지도 다니고 뭐 제가 다 했던 일들입니다. 당연히 개정 놀이과정에
개정 누리과정을 앞두고 특강하고 누리과정 만들고 하는 뭐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들 연수라든지 이런 자리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는 거는 안 해보셨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전혀 지장 없게 아니면 앞서가게 제가 다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일단 1차 붙으셔야 되잖아요. 1차 저랑 열심히 공부해서 1차만 붙어 오십시오. 제가 붙게 해 드리겠습니다. 1차가 딱 붙고 나면 2차 문제 없습니다. 그쵸? 면접하고 수업 실력 이거 저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이제 합격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들은 교직 논술 2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 10시에서 매주 금요일 10시에서 2시로 진행이 되고 2시까지 하고 나서 1시간 쉬고 식사하고 그죠? 그때부터 첨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유아교직 논술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텀에는 200자, 400자 정도의 분량, 물론 200자, 400자는 넘어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글이 1200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줄글이기 때문에 2배도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량을 늘린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문제로 따지면 한 번에 2문제 정도 쓰는 연습을 이번에는 해볼 거예요. 전에는 한 번에 1문제 쓰는 연습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2문제 쓰는 연습 정도 할 거고 이때는 그저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그동안 글쓰기 연습 굉장히 혹독하게 받았어요. 저는 박사과정 때도 그렇고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글을 굉장히 빨리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모범 답안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이 될 겁니다. 아마 어떤 누구도 그만큼 많은 모범 답안을 드리긴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저의 직업이었고 많은 글을 빨리빨리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모범 답안을 많이 수준 높은 모범 답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직 논술 2에서 그거를 많이 읽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의 풍토는 글을 많이 안 쓰게 훈련을 시키는 풍토였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도 이제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많은 글을 써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쓰기의 트레이닝을 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습의 과정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글을 많이 쓰셨고 저를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글을 잘 쓰게 되고 빨리 쓰게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모범 답안을 드릴 테니까 혹시 쓰는 게 조금 부족하면 우선 많이 읽으시는 것 자체가 잘 쓰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출제위원급 대학 정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풍부한 모범 답안을 제가 제시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문제에 쓸 수 있는 서론 결론에 사실 선생님들이 서론 결론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답안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수강을 하시다 보면은 전 영역에서 문제를 다 다룰 거거든요. 그럼 서론 결론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반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이 서론과 결론에 많은 스타일이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그냥 쓸 수 있게 돼요. 외워진다니까요. 어떤 모형이 서론과 결론의 모형이 외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답안을 드리면 그게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나가셔서 서론과 결론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답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흉내 내다 보면 그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교직 논술 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이 낸 문제는 이제 쓸 수 있겠는데 새로운 문제 만나면 쓸 수 있을까요? 걱정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실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오후 3시부터는 개별 첨삭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방법을 1대1로 반드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의 많은 경험, 제가 이제 제 얼굴이나 제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노량진에는 올해 처음 강의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시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 그쵸? 그런 시험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핵심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바로 그 시험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합격생들도 또 많이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맞춤형 공부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저를 만나보시면은 진짜 가슴이 후련해졌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는 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서로가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많은 부분을 상담하시고 끝까지 그죠,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수업의 진행 방법을 보시면 1단계에서 기출문제 관련 이론 강의를 쭉 할 거예요. 그리고 필수 읽기 자료도 함께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전체 교직 논술 원 전체 쭉 복습을 할 거니까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관련 이론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개정 누리과정의 관점에서 기출문제를 또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진 않아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다 그때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그 문제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재구성됩니다. 누리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문제도 풀어보고, 그거를 개정 누리과정의 입장에서 다시 좀 고쳐서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고요. 기출문제를 이번에는 2문제 이상 써볼 겁니다. 한 번에, 그죠? 전에는 한 번에 한 문제만 썼어요. 교직 논술 원에서는 이제는 2문제 이상. 선생님들 내신 걱정하시기를, 어떡하지? 나는 교직 논술 원은 안 듣고 2부터 듣는데 2문제부터 쓴다니까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사실은 구구단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곱셈하고 한 자릿수 곱셈하고 그 다음에 2자릿수, 3자릿수 이렇게 넘어가야만 되지만 이 이제 유아교육학은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눈 반짝반짝 뜨시고 딱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제 모범 답안도 읽어보시고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하고 빼지 않고 첨삭받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교직 논술 원을 안 들으셨으면. 들으셨으면 이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안 들으신 분은 이렇게 뛰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첨삭하면 이게 딱 이제 올라갑니다. 힘들지만 쫙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쉽게 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이 뛰어오르는 과정이 잘 안 되면 저랑 좀 상담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과 순서를 복귀하면서 수강생 스스로가 서론본론 결론 형식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숙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다 알려드리고 한번 써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범 답안을 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에 숙제가 매주 나갑니다. 숙제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꼭 써보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내는데, 이게 이제 제 수업에서 들은 내용들을 막 생각하면서 답안을 스스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답안 스스로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딱 오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와서 모범 답안을 딱 보면서 내 답안하고 제가 드리는 답안을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예요. 맞춰보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도 하시고 또 저한테 첨삭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대1 첨삭지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총 6단계로 매주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매주마다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정 누리과정과 또 어떻게 연결할 건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요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도 또 나가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들이고, 요건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지만은 대체로 제가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그다음에 계정 누리과정을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기 위한 그죠, 전체 수업의 소개, 요거를 정말 제가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오늘 수업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많냐 하면은 교직 논술 1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운 내용도 보고 과제도 내야 되고, 뭐, 바뀐 거 알려드려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이 좀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설명을 마쳤는데, 혹시라도, 교수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카페에다가 조금 올려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복잡한 게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카페에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저도 한 다음 좀 이렇게 좀 캄다운, 좀 이렇게 다운 시키고 여유 있게 가고, 안 되면 뭐 이제 보강을 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보강해서 들을 걸 많이 늘려드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가도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쵸? 변경사항. 2021 유치원 교직논술 시험 변경사항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기존하고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존에는 원고지 형태인데 이제는 원고지 형태가 아닌 거예요. 논술형인 건 똑같은데 원고지 형태가 이제 과거에는 원고지 형태로 1200자 이내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원고지가 아니에요. 줄글. 그럼 이제 1200자가 아니라 2배 이상 훨씬 늘어났다. 우리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원고지 쓰긴 안 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 과거에는 1100자 이하로 써도 감점, 1200자를 넘어도 감점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어진 답안지 면수 2장 이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등 선생님들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육학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 답안지랑 비슷하게 낸대요. 그래서 그 답안지 샘플을 오늘 이따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줄글 쭉 돼 있는 거 앞뒤로 쓰는 거라 분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직논술 2에서 여러분들이 2문제짜리 작성하실 때가 있고, 기출문제 2018년도다 만약에 이러면 2018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전체를 다 작성해오는 숙제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제 다 쓰는 건데, 그런 거는 제가 드리는 중등 시험지하고 비슷한 시험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자료 제일 끝에 보시면 63페이지죠. 63페이지에 중등 임용고사 교육학 답안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이 양식에다가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율로 이제 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끝에 가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말을 바꿨는데 이렇게 된 답안지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앞뒤로 2장이거든요. 요거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는 과제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닌 경우에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짧은 문제입니다. 짧은 문제는 요렇게 된 답안지예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짧은 문제 답안지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짧은 문제, 요번에는 이제 요 짧은 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름 쓰시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문제를 분석하고 초안을 여기다가 일단 좀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초안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답안을 쭉 작성을 하시고, 여기다가 스스로 평가를 조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첨삭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분석을 하시고, 여기다가는 문제 분석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답을 쭉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답안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첨삭을 스캔해서 사진 찍어서 아니면 직접 갖고 오시던가 이렇게 해서 첨삭 받으시는 거고요. 자,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오늘 숙제예요. 이거는 오늘 숙제인데 오늘 숙제는 2019학년도 추가 임용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내는 거거든요. 1번은 제가 벌써 풀어가지고 답안을 여기다가 지금 실어놨어요. 지금 교직 논술 원 총정리에 2019학년도 추가 임용 1번 모범 답안이 그죠? 4주차 정리 25페이지 이후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요건 공부를 좀 할 거고요. 2번, 3번은 선생님들께서 답안지를 써서 저한테 내시는 거예요. 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이론에 대한 건 이따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자료가 다 있는데 이 답에 딱 들어맞는 자료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론을 어쨌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요거를 답안을 지금 요 양식에다가 작성해가지고 문제 분석은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다 해놨잖아요. 그쵸? 지금 처음이라 2번, 3번 문제는 어떤 거고 이 문제의 전체 주제는 이 교사 역량 개발과 교사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분석을 제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은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제가 드리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2번, 3번 문제에 답을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쭉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써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이런 평가를 조금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자, 요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따가 조금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제 글의 양식이 바뀌었다 말씀드리고 양식이 바뀐 형태는 우리는 이제 바뀐 형태로 연습을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모든 모범 답안들은 바뀐 양식, 바뀐 제도에 준해서 답안지를 다 재구성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고지 형식은 하나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다 바뀐 형태로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만들어진 답안을 다 드리고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지금 연습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고 그냥 문제 쓰는 것만 하게 되고 전체 답안을 구성할 때는 서론과 결론을 또 쓰게 됩니다.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바뀐 형태로 연습합니다. 그렇죠? 주어진 답안지 면수 2매 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죠? 좀 전에 보았던 그 줄글로 된 형태 앞뒤 두 장이에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임용고사 교육학 답안지 양식 63페이지에 있는 게 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는 답안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은 논술의 내용하고 논술의 체계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15점, 5점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글의 논리적 체계성은 3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원고지 관련된 부분이 요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맞춤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맞춤법이라고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맞춤법 2점의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냐 하면요. 한국교육과정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요대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이거는 이런 안내는 제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죠. 분명히 평가원에 있는 걸 그대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 맞춤법하고 원고지 작성법이 1점, 분량이 1점 이랬는데 분량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춤법하고 원고지 작성법 분량 요걸 다 합해서 뭔가 2점으로 한다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죠 정말 바른 글쓰기 연습하고 있으면 되고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알려줬어요. 원고지가 아니라 줄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형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중등교육학하고 굉장히 유사할 거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중등교육학 시험지 비슷하게 다시 이지선의 교육학에서 재구성한 그 시험지에다가 중등교육학하고 거의 유사하죠. 거기다가 끝까지 채워서 줄글로 쓸 수 있는 연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연습할 겁니다.
자, 변경된, 제가 이제 평가안에서 질의응답한 거 이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답안지 양식이 원고지 방식에서 줄글로 바뀐다는 점, 그쵸? 불량 배점이 없어진다는 점, 그쵸? 그다음에 불량 배점 폐지에 따라서 맞춤법 배점이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되는 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항목, 맞춤법 항목은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바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외에도 논술 형식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 그렇죠? 기존의 교육학 논술, 중등 임용고사 기존의 교육학 논술, 요 형태와 유사한 답안지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답안지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고지 형태로 답안 작성하신 분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1, 2면에 줄거리 있는 답안지에 주어진 답안, 여기다가 이제 답을 쓰는데 네모 칸에 쓰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답안지가 이렇게 해서 줄이 쭉쭉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요 안에만 답을 써야 돼요. 요 안에만.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냥 막 답을 쓴다거나 칸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교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쓴 부분은 채점이 안 됩니다. 이건 채점이 안 돼요. 그죠? 요 안에 쓴 것만 채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기는 해요.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요거를 나 혼자 두 줄로 나눠서 쓴다. 요런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까지 쓰실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앞뒤로 꽉꽉 채워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바깥에 쓰는 거는 안 쓴 글씨나 똑같아요. 투명인간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요 안에다가만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등교육학 시험, 그렇죠? 이게 보면 중등교육학 시험 요거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등교육학 시험에 그런 표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응시자 유의사항. 요거 제가 필요하실, 한번 읽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요것도 참고 자료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은, 그죠? 검은색 펜. 우리 이거 다 써왔잖아요, 원래. 그쵸? 검은색 펜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답안은 2면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답안은 2면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라. 앞뒤로 이렇게 아까 줄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2장짜리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의 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죠? 여기다가 중간에 줄을 이렇게 그어서 추가해서 줄을 더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전체적으로 다 그냥 꽉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어떻게 두 줄을 긋는 거죠? 교사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 쓴 거예요, 내가. 그쵸? 그럼 어떻게? 이렇게 쭉 긋고 유아는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고쳐 쓰라는 겁니다. 두 줄을 쭉쭉 긋고. 예를 들면 수정액, 수정 테이프, 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운 거는 무효다. 이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볼펜으로, 까만 볼펜, 까만색이어야 합니다. 혼자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까만 볼펜, 그쵸? 검은색 펜, 그쵸? 연필이나 사인펜은 안 됩니다. 혼자 사인펜 갖고 가가지고, 그쵸? 까만색 볼펜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두 줄을 긋고 사용하고,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안 되고, 교정 부호는 쓸 수 있어요. 교정 부호는 쓸 수 있는데,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거나, 그쵸? 별표를 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아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쓰고 그죠?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첫째
뭘 썼어요. 첫째 뭘 쓰고 둘째 뭘 썼는데 그죠? 쓰다 보니까 아까 쓴 것보다 더 좋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셋째 하나 더 썼단 말이죠. 앞에 쓴 것보다 이게 더 맞는 답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하면은 요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첫째, 둘째 썼죠. 여기까지만 채점해요. 그죠? 요 가지수에 맞춰서 쓰고 셋째 쓴 건 채점 안 합니다. 이거는. 아셨죠? 가지수를 여기 보시면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죠? 혼자 셋째 썼단 말이죠. 이거 아무리 잘 썼어도 이건 채점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진짜 두 가지만 딱 쓰면 돼요. 세 가지, 네 가지 써봤자 채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해당되는 답안은 채점하지가 않아요. 답안지 외에 공란, 옆면, 뒷면, 아랫면 이런 데 쓴 건 채점 안 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져 있는 경우, 수정 테이프를 쓴 거, 개인을 암시하는 암호 비슷한 거 쓴 거, 암호 같은 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글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다음에 그죠? 성명, 수험번호 이런 거 다 쓰셔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시험지 양식이나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필요하실지 몰라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볼래요. 논술문 작성법 보셔야 되는데, 네, 논술문 작성법은 조금 쉬었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논술문 작성법은 조금 쉬셨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